상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반발이 단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과 언론 통제, 강경 진압이 오히려 이 민심을 자극한 모습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만큼 중국 사회 내부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 사건 사실 중국 안에서 다른 학생들 괴롭히는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확 갑자기 나는 게, 물론 사람들은 그 현지 정부 경찰들 불만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도 다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뭐 이런 일 있으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뭐 나도 힘든데 같이 일어나자,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부 중국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부채도 많고 정말 이 사회 전체 혼란스럽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 엄청 많거든요. 차라리 막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진짜 혼란스럽게 되면 최소 나의 부채를 아마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다들 묵지마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옛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뭐 넘어가는 건데,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같이 일어나자. 어차피 내가 돈 없으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뭐 차라리 같이 일어나자.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 사고가 워낙 크게 나타나는 이유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은 뭐 공산당 내려라, 시진핑 내려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다 외치는 그런 동영상만 봤고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상황은, 이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 봤는데요. 다른 나라, 한국어로 네팔? 그런 나라 있어요. 네팔. 제가 네팔. 네팔. 네. 그 총리 사임했죠. 정권 맞아요. 사임했고 완전 정권 무너졌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과연 그 사람은 9월 3일 열병식 참석했어요. 그래요? 그때 참석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안 됐는데 정권 망했어요. 그 사람 서민들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진핑 아마도 이 순간에 우리 같이 얘기하는 과정, 아마 시진핑 베이징에서 지금 뭐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살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돈은 없어요. 만약에 몇 개월 뒤에 시진핑, 우리는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재정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없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가면 갈수록 희망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화면 나온 순간 모든 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돈 없으면, 먹는 거 없으면, 그러면 또 갑자기 무슨 사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는 뭐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보다, 시진핑 싫어하는 것보다 우리는 먹는 거 없어요. 돈 없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제 다른 채널 출연을 해도 사람들은 저보고, 박수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까? 뭐 중국 경제 해결책에는 있어요? 저는 없다고, 항상 없어요. 저도 없고요. 중국 경제학자들도 없고요. 시진핑도 없고요. 계속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 더 살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한 달 20만 원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만 원 아니고요. 20만 미만. 20만 원 미만. 그러니까 20만, 그리고 20만도 안 되는 사람 다 포함해서 6억 정도. 6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거의 절반이네요. 중국 전 국무총리 리크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크장 얘기를 하는 시간은 2020년도에 거의 5년 전 정도, 4, 5년 전 정도. 그러면 부동산 터지고 나서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기 좀 그 시점이네요. 지금 더 힘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욱 힘들죠. 왜냐면 그때는 코로나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리고 중간에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시진핑 계속 코로나 지울 정책 세웠잖아요. 그 뒤에는 더 힘들어요, 지금. 제로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죠. 네. 옛날에 부동산을 사면, 부럽다, 부동산을 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중국 사람,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부동산 안 샀으니까. 안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경제 한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치 싸움 통해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문제 떠나서 시각할 수도 있어요. 데려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네펠 그 총리, 와 이게 아마도 그 사람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뭐 며칠 정도 막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제가 볼 땐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결국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돈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 안 좋아서 돈 없으면은 근데 독재 나라 사람들은 돈 없어도 우리 고위층 간부들 옛날처럼 똑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돈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밑에 사람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경찰들, 군대 사람들, 공무원들도 제대로 그 월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은 섬이 확 일어나면은 이게 경찰들, 군대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당신도 일어나 있구나. 이렇게 그 독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시진핑도 그거 엄청 두려워하는 거. 지금 만약에 중국 사람 확 일어나면은 짱우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짱우샤 우리는 중립. 그러면 시진핑 바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하향 평준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 브랜드와 호텔들까지 가격을 낮추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과거 일본의 하류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한국 매체들은 그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일본 물론 경제 침체한 그래도 일본 사람들 저도 일본 많이 가봤는데 사람 잘 살아요. 단지 더 좋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복지도 좋고 여러 면에서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에 경제 진짜 이렇게 가버리면 밥을도 먹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일본이랑 비교 물론 다 비슷하게 경제 침체 상황인데 근데 그 급 차이가 워낙 크죠.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는 뉴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상황 예를 들면 그 중국 그 베이징 상반기에 그 호텔 그 수바업 있잖아요. 수바업 그 흑자 작년보다 90% 정도 떨어졌어요. 90%요? 네. 10분의 1 통화 났네요, 그러면. 와. 90% 정도 떨어졌어요. 상반기. 그 호텔. 근데 이게 호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게요. 왜 호텔 이렇게 막 떨어진 왜냐하면 누구 호텔 거주하는 거죠? 경제 활동 잘 돼야. 옛날에 저도 삼성 다녔잖아요. 출장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네. 출장하면은 또 호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외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민영 기업들도 지금 망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하는 사람 확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오전에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서 오후에 바로 집에 가는 거고요. 호텔비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돈 없어서 중산층도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텔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는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만약에 후진 지역 이렇게 되면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베이징 중국 수도조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특히 외국계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이 호텔 매출이 급감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호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키 많은 외국 기업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출장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회사 사람들 특히 좋은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제 활동 다 문제 생기면 경제 활동 다 막히게 되면 그 호텔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베이징 중국 경제 최고 잘 되는 도시 하나. 베이징 그리고 호텔 그리고 흑자는 90% 이상 90%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면 전체 화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숫자를 죄송하지만 저도 안 믿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숫자라서 제가 대부분은 안 믿어요. 하긴 그 열병식 때도 그 중국이 보여주는 거를 봐서는 뭐 건재하다 느끼지만 그 중에서 약간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독재 국가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뭐 모든 중국 통계청 발표하는 통계국, 이 베이징 통계국 등등 발표하는 숫자들 다 안 믿어요. 실제 상황 더욱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청년 실업률 문제 좀 다뤄보겠는데 중국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7월 17.8%로 치솟았다라고 해서 11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산정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걸 바꾼 건데 그 전에는 거의 40% 50%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서 다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20%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데 이 청년 실업률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 안 되는 이유 다양하죠. 예를 들면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민영 기업들도 망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가게들 자영업자도 힘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영 기업들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특히 지금 AI도 나타나잖아요. AI는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사람 대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이 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지 이 상황이 제가 최근에 또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중국에 있는 대학 어떤 그 전공 새로운 전공을 그 개설하는데요. 그 전공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가정부 그 베이비시터 그 애들 돌보는 그런 전공을 설치했어요. 오픈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싶은데 근데 이 전공 설치하는 이유는 그 학교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전공 쉽게 AI는 쉽게 이런 전공을 대체할 수가 없다. 아무리 AI 잘 되더라도 그 애들 돌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네. AI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공을 새롭게 오픈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도 중국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일자리 없으면 그 노가다 하더라도 아니면 시골에 가가지고 뭐 농사를 하더라도 진짜 수입 괜찮아요. 네, 근데 중국 많은 젊은 사람들은 얘가 힘 세는데 나 일을 하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는 있는데 엄청나게 그 월급 엄청 짜고.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황 나타나더라고요. 부모님들 이게 당신 학생에게 학생 이미 졸업했는데 큰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 당신들 아들 딸 일하지 마세요. 집에 일하지 마. 집에 와라. 왜냐면 그런 학생들 일을 상하이 어디에 가는데 월급 엄청 조금해요. 근데 그 집세, 수두세 뭐 이런 그 식사 이런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기 받은 월급 다 커버 안 돼가지고 또 부모님 또 지원해줘야 돼요. 졸업을 했는데. 네. 그래서 부모님도 도저히 그 힘드니까 그냥 아들 차라리 집에 와서 그냥 아빠는 다 모든 돈 다 내줄 거예요. 여기서 식사하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고향 가면. 차라리 그 큰 도시에 있지 말고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까지 나타나는 상황.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돈 벌 수 없는 반면에 또 부모님도 지원해줘야 되니까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진 문제 중에 하나가 보니까 최근 중국의 검은 공장, 로봇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다 보니까 그죠. 검은 공장 그렇게 네.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로봇 투자 확장하고 있고 산업 네. 육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화 움직임과 AI 확산이 중국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옆에 봐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일반 중국 사람들 자랑하고 있어요. 봐봐요. 우리나라 이게 AI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로봇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보고 당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말씀하셨던 그 검은 공장. 지금 많은 회사 사장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회사는 나 말고 다른 일 다 AI, 로봇에게 시키고 싶어요. 많은 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경제 상황 안 좋아서 이게 그 회사 돌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는 임금비잖아요. 그 사람 해고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 AI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또 많은 AI 회사들, 로봇 회사들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 회사 이런 많은 일을 다 대체해서 이런 로봇 개발했어요. 좀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질문 나오잖아요. 당신 AI 통해서 로봇 통해서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렴하게. 그러면 누구한테 팔 거예요? 누구한테 파시겠어요? 다른 회사의 AI에게? 다른 회사의 로봇에게 파시겠어요? 사람들은 다 일자리 사라지는데 집에서 돈도 없는데 네. 아무리 당신 그 로봇 통해서 만드는 제품 가격 싸더라도 우리 돈 없는데 그렇죠. 네. 구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장에 AI 나와가지고 이쪽 공장 AI 만드는 제품을 우리는 사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시진핑 가운데 있고 푸틴 여기 있고요. 여기는 김정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투자하는 사람 떠나서 돈 스스로 또 떨어. 그런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해외로 돈 갖고 날라야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한다면 정말 그래서 경제 상황 안 좋아서 그 AI 그리고 로봇 더 많이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정말 저도 사실 중국에서 나왔는데 보면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항상 계속 뉴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시간으로 뉴스 봐야 되는데 그 뉴스 어느 정도 보고 나가야 돼요. 한국 사람 커피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 이런 장면을 봐야 어느 정도 저희 그 정서를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악순환이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렇죠. 그리고 중국 지방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빚을 갚는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재정 위기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정부 재정 지금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요. 중국 정부는 지방 재정은 70%를 다 땅을 팔아서 도지 재정 때문에 그거 통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 아파트 안 사요. 이 70% 거의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30% 세금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 기업들 나가고 있고 그 중국 기업들도 많이 망하고 있고 그런 세금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 공무원들, 중국의 간부들, 이 공산당 정부들 돈 없으면 뭐가 있죠? 파워 있는 거죠. 파워 있는 거죠. 네. 파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민들 가지고 있는 거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벌금 경제 나오잖아요. 그 지금 물론도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금 돈 없으니까 우리 파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서민들 가지고 있는 거 빼는 거죠. 그럼 서민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더욱더 살기 힘드니까 서민들도 확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많은 지방 그 정부들 이런 거 고려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유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돈 없으니까, 시진핑도 우리한테 그 돈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하는 거죠. 문제 생기면 시진핑 나와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방 정부도 많고요. 어쨌든 돈 없으니까 그 기계처럼, 기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중간에 그 윤활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바로 돈이에요. 이게 그거 다 사라지면은 그 기계 어떻게 막 마찰 때문에 뭐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돈 없어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람들 희망 보이면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내년 초 정도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희망 보이고 또 다들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희망 없어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시진핑 그 자리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특히 이번에 열병식 통해서 막 시진핑 지금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해요, 절망. 그래서 다들 제가 볼 때는 뭐 또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공무원들 돈 없으면 공무원들 파워 있어요. 파워 통해서 또 서민들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 많잖아요. 진짜 밥을도 먹을 수 없는 상황 나타나면 확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중국 광영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의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현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그 선박 같은 거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물론 일본도 어느 정도 기술 좋지만 그래도 한국 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또 반도체, 철강, 그리고 또 전자, 재력 등등 한국 무기는 무진하게 이게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너무 무식해가지고 항상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말 무기 아니면 선박 이런 거 엄청 잘 만들고 있고 또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한국 이 역할을 중국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은 막 미국적으로 막 가면 중국은 공산당 중국 떨리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국 정치는 되게 복잡해요. 네, 지금 시진핑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 계속 지켜봅시다. 네, 꼭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 꼭 그 문제 없다. 제가 볼 땐 다 문제 있어 갖고요. 상황은 계속 갔다 와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대한 빨리 최신 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정치 상황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끝난 게 아닌 그런 또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박수학의 문의의 공감 맞죠? 네, 거기에서 또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